미안하지만 정말 못 믿겠어. 계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정말 믿을 수 없었다. 조나스는 상체를 숙여 팔꿈치를 양 무릎에 대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도서관 뒤쪽의 벤치. 얼마 전 클레어와 함께 앉았던 바로 그 벤치였다. 조나스는 고개를 들고 한숨을 내쉬었다. 어제 얘기를 들었을 때 나도 같은 심정이었다. 여기 앉아 그런 생각을 했지. 이분 미쳤구나. 너도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지, 게이브? 게이브는 고개를 저으며 시선을 피했다. 이 자리에서 달아나고 싶었다. 소년동 친구들과 함께 있고 싶고 다른 배를 만들어 침몰시키고 싶었다. 여기 앉아 사랑하는 조너스 형의 헛소리만 듣지 않을 수 있다면 어디든 상관없었다. 어젯밤에도 누군가를 죽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무서웠다. 그리고 슬펐다. 게이브는 조너스를 돌아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애원해 보았다. 형, 요즘 일을 너무 많이 한 모양이야. 책을 너무 많이 읽은 거지? 그러니까 강변 산책도 하고 제발 휴식을 좀 가져봐. 마음을 편안하게. 게이브, 내 말 들어. 시간이 많지 않다. 이건 헛소리가 아니야. 진짜야. 클레어는 널 기억해. 나를 기억하고. 그분은 조나스는 잠시 말을 끊고 심호흡을 했다. 그분은 공동체를 떠날 때 넌 아주 어려서 기억하지 못할 게다. 난 기억한다, 게이브. 클레어를 본 기억도 나. 어류 부화장에서 일하셨지만 시간만 되면 양육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셨다. 네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야, 게이브. 널 낳으신 분이야. 그곳에선 그런 식이었다. 젊은 여성들이 아기를 생산했다. 그곳에서는 아기라고 부르지 않고 신생아라는 어휘를 썼지. 출산부들이 마치 공장 심제품처럼 아기를 생산했으니까. 그럼 아기들은 양육센터로 넘어갔다가 나중에 아기를 신청한 부부한테 분양되는 시기였어. 형 부모들도 그렇게 형을 얻은 거야? 조너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소녀가 그런 식으로 형을 낳았고? 그래. 그런데 누군지도 모른다고? 조나스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다른 여자가, 아니, 어쩌면 같은 사람인지도 모르는 여자가 몇 년 후에 나를 낳았고? 클레어는 너를 낳았다. 네가 유일한 아이였어. 물고기 키우는 데서 일했다며. 조나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더 이상 출산이 불가능하다고 여긴 거야. 네가 태어날 때 문제가 있었지. 그래서 다른 직업을 갖게 되었지만 그 후에도 내내 너를 지켜보셔서 널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사랑을 허락하지 않는 곳이었음에도. 게이머는 몸을 숙여 샌들 하나를 벗고 발가락에 낀 자갈을 빼냈다. 근처 나무에서 새 한 마리가 퍼덕였는데 자세히 보니 부리에 나뭇가지를 물고 있었다. 게이브는 팔에 난 상처를 보고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켜고 셔츠에 목 단추를 풀었다 잠그기도 하고 손톱을 꼼꼼히 살펴보기도 했다. 조나스는 가만 지켜보기만 했다. 좋아, 형 얘기를 믿을 수도 있어. 전에도 공동체가 어땠는지 얘기해줬으니까. 그래, 소녀가 있었고 나를 낳았어. 그건 믿겠어. 나를 사랑한 것도 사실일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형, 조나스가 고개짓을 했다. 안다, 그 다음이 문제지. 그래, 그 다음은 완전 헛소리잖아. 저 할머니? 좋아, 그 이상한 옷을 입은 남자가. 그때 게이브는 조나스가 자신을 보고 있지 않음을 깨달았다. 조나스는 풀밭 너머 오솔길을 보고 있었다. 시선을 따라가 보니 조언자가 보였다. 초로의 교장이 오솔길을 따라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특별할 건 없었다. 지금은 방학이고 조언자는 마을 사람이다. 그가 산책하는 모습도 늘 보지 않았던가. 놀랍게도 조나스가 벤치에서 일어나더니 조언자를 불러 세웠다. 가자, 게이브. 조나스가 말했다. 게이브는 조너스의 빠른 걸음을 쫓아 오솔길로 향했다. 조언자도 서서 기다렸다. 턱수염을 기르고 허리가 굽고 주름살도 깊었지만 눈빛만은 예리하고 지적이었다. 게이브는 조언자를 좋아했다. 학교를 싫어했을 때도 그건 마찬가지였다. 안녕 그래. 오늘 아침 두 신사분을 위해 뭘 도와드릴까? 조언자님, 지금 게이브한테 거래 마스터와 그자의 위력에 대해 설명 중입니다. 조언자가 눈에 띌 정도로 몸을 움찔거렸다. 그리고 황급히 말했다. 그야 다 옛날 얘기 아닌가, 이제 다 잊힌. 그런 것 같지 않아 걱정입니다. 오히려 심각한 상황이랍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선은 조언자님의 도움을 받아 게이브에게 그의 힘이 실제라는 사실을 이해시켜야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믿지 못하는군요. 조언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믿기 어려운 얘기니까 이런 평화로운 마을에서는 순수 악의 존재를 받아들이기가 더더욱 만만치 않을 걸세.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조원자님. 게이브에게 조원자님의 거래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원자가 한숨을 내쉬며 되물었다. 꼭 필요한 건가? 필요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합니다. 조원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그렇게 하지. 몇 년 전 일이다, 게이브. 네가 어렸을 때, 그래. 학교에서 얼마나 장난꾸러기 있는지 기억난다. 수업 태도도 엉망이었지. 네. 게이브는 먹스케하며 인정했다. 넌 그때 어려서 거래장에 가지 못했을 게다. 하지만 알고는 있었지. 게이브가 어깨를 으쓱했다. 얘 신기해 보였던 것 같아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들락거리는 어른들도 있었어. 동네 사람들이 바보짓을 하는 모습도 꽤나 재밌었으니까. 자넨 아직 자넨 가지 않았지, 조너스? 조너스가 고개를 저었다. 통제 불능 상태가 되기 전까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도자가 되고 조치를 취한 거죠. 그래, 난 바보였어. 말 사람들 대개가 그랬지. 난 늙고 쓸쓸한 호랩이었기에 더 그랬구나. 딸이 함께 살았지만 그 아이도 언젠가 결혼할 테니 결국 혼자라는 생각을 했던 거야. 내 자신이 한심했어. 여긴 모반이 있어서 학생들이 로지라고 놀렸단다. 기억나지, 게이브? 게이브는 조 혼자 뺨에 있는 걸붉은 얼룩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야 장난으로. 조 혼자가 미소를 지었다. 물론 안다. 하지만 난 어리석은 데다 청승 맞기까지 했어. 게다가 과부한테 마음까지 끌리고 말았단다. 이해하지? 너도 그 정도는 이해할 나이니까. 조 혼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거래장에 갔지. 처음으로 거래를 청하기도 했고. 뭘 원하셨는데요? 조 혼자가 웃었지만 자주 섞인 웃음이었다. 거래 마스터한테 젊고 잘생겨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나무 재배자의 미망인이 나와 사랑에 빠지게 해달라고도 했지. 게이브는 고개를 떨구었다. 조 혼자를 바라보기가 난감했다. 맙소사, 자신이 멍청했다는 고백을 하는 거잖아. 세상에 그런 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요. 차라리 예, 학교 의자를 새 것으로 바꿔달라고 하지 그러셨어요. 조 혼자가 말했다. 악마는 뭐든 할 수 있단다, 게이브. 대가가만 있으면. 게이브는 조 혼자를 멍하니 물었다. 대가가 뭐였는데요? 그가 내건 조건은 모호했어. 대수롭지 않다고 여긴 것도 그래서였다. 아주 교활한 자였지. 거래 마스터가 조건을 걸면 우리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거래에 동의했는데 나한테는 명예를 내걸라고 하더구나. 그래서 싫다고 하셨죠? 존자가 고개를 젓다. 아니, 오히려 덥석 물었단다. 정말로 바보였다고 했잖니. 하지만 선생님, 존자님 선생님은 명예로운 분이세요. 누구나 다 아는걸요. 게다가 무례할 생각은 없지만 조원자님이 젊거나 잘생기신 편은 아니세요. 결국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하죠. 그런 일은 불가능하니까. 아무리 악마라도. 아니야, 이루어졌단다. 말사람 대부분이 원하는 걸 얻었지. 난 키도 커지고 대머리도 사라졌어. 이 반짝이는 구슬 위에 짙은 머리숱이 생긴 거란다. 모반? 색이 바래더니 어느새 휙 사라졌다구나. 넌 눈치 못 챘을 게다, 게이브. 어린데다 여름방학이라 학교에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하지만 잠시나마 난 젊고 잘생긴 모습으로 변했어. 그래서 아름다운 미망인에게 구애하기 시작했지. 하지만 그거 아니, 게이브? 예? 게이브는 당혹스러웠다. 거래 마스터? 그게 누군지 모르지만 기적의 힘을 지녔다고? 그래서 저기 나이 많은 할머니, 이름이 뭐였더라? 클레어? 그래, 클레어라는 할머니하고 거래를 했다고? 게이브는 조언자의 말에 기울였지만 마음은 이미 그 이야기들이 의미하는 바에 온통 쏠려 있었다. 게이브 자신과 클레어, 끔찍한 거래까지 감내하면서 자신의 아이를 찾으려. 내가 그분 아들이에요. 게이브가 중얼거렸다. 조언자는 그 말을 듣지 못하고 자기 얘기를 이어갔다. 결국 내 가장 소중한 자산을 팔아버렸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잔인해진 거야. 물론 아름다운 미망인이 그런 남자를 원할 리가 없으니 결국 무의미한 거래를 한 셈이었어. 미모와 젊음을 얻은 대신 내가 가장 혐오하는 인간이 되고 말았으니. 게이브는 애써 교장에게 관심을 되돌렸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오셨어요? 지금은 존경받는 분이시잖아요. 조너스가 개입한 덕이지. 거래장이 마을 전체를 오염시켰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자아를 팔아버렸기 때문이지. 주변에 만연한 탐욕, 질투,
그 모든 것을 어떻게든 끝내야 했다. 끔찍한 사건이 잇따르고 그지없이 훌륭한 소년을 잃기도 했으니까. 매티 형이요? 그래, 매티가 죽었어. 악마와 싸우다가. 그 덕분에 다른 사람들은 살아남고 예전의 모습을 회복했지. 나도 데모리와 모반을 되찾았고 바보 같은 연정을 잃고 이렇게 다시 호라비가 되었지만 말이다. 존재가 씁쓸한 웃음을 흘렸다. 그리고 우린 거래 마스터를 내쫓았죠. 조너스가 덧붙였다. 그랬지, 영원히. 존잘의 말에서 안도와 만족감이 배어나왔다. 그리고 그가 자리를 뜨려고 돌아서다가 의아해하는 표정으로 천천히 덧붙였다. 또다시 뭔가 잘못된 건가? 조너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자가 돌아왔습니다. 좋은 자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상험이 있겠군. 조너스가 다시 고갯짓을 했다.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끝내야죠. 그럼 또 누굴 보내야 한단 말인가? 사지로 말일세. 좋은 자의 목소리는 씁쓸하고도 슬펐다. 누구나 마찬가지이지만 그 역시 매티를 사랑했다. 제가 가요. 게이브가 대답했다. 좋은 자는 입을 다물었다. 그러고는 결국 아무 말도 없이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다. 게이브와 조너스는 늙은 교장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좋은 자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잠시 후 게이브가 입을 열었다. 좋은 자님은 돌아오셨어요. 조너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거래가 철회되었다는 뜻이죠. 게이브의 말에 조너스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워요. 나도 그래. 네 걱정도 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내 엄마예요. 내 엄마. 게이브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는 물었다. 시간이 얼마나 남은 거죠?